잔소리입니다.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잔소리입니다. 이것이 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잔소리 이야기를 드리긴 할 거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잔소리를 줄여라, 말투를 이쁘게 해라 라는 영상을 많이 찍고 다른 육아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거의 모든 육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 많은 엄마들이 잔소리를 좀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오는 댓글들이 뭐냐면 선생님 영상 보고 반성했다. 그래서 잔소리를 줄였다. 그런데 잔소리를 줄였는데도 아이들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나는 잔소리 안 하는데 왜 바보엄마님 같은 결과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의 말, 그 말을 안 하는 것,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말은 안 하는데 뭐를 하시냐면 이겁니다. 이거 시선, 표정.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이 못마땅한 투성인 겁니다. 아이가 못마땅한 거죠. 근데 제가 잔소리 하지 마라 하니 단순히 입은 닫았지만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입으로 못 나오니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딱 봐도 엄마가 못마땅해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도 걸을 때 쿵쾅쿵쾅 걸으면서 온몸으로 아이의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아이가 감지합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을 할 때도 퉁탕퉁탕 거리면서 하고 자기한테 음식을 줄 때도 대충 주고 엄마가 온몸으로 온 표정과 온 시선으로 아이에게 불만스러운 잔소리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무언의 잔소리인 거지요. 내가 잔소리를 말로 뱉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잔소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온몸으로도 표현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영민하고 엄마의 표정 하나도 얼마나 잘 읽는지 모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그냥 하든지 아싸리 아니면 진짜 잔소리를 안 하실 거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털어내셔야 돼. 뭐 아이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엄마 니 때문에 속상해.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엄마 이분만 봐주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로 환한 미소로 진심으로 아이 간식도 만들어주고 아까 속 시끄러운 그 일은 잊어버리시고 끝난 일이고 다시 또 남아있는 시간들은 아이랑 뽁닥뽁닥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엄마가 잔소리는 안 하는데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은 또 다른 무언의 무시무시한 잔소리인 거지요. 잔소리를 할 거면 하시고 안 할 거면 진짜 쌈박하게 털어버리시고 그 두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시선도 말을 합니다. 어쩌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보다 시선의 말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말, 시선, 표정, 행동 하나하나까지 진심을 다합시다. 아이들에게. 자,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아이들에게 말투를 신경 써라, 예쁘게 말해라, 자애롭게 말해라, 다정하게 말해라, 잔소리를 줄여라 하니 그것이 자칫 이꼬르 아이를 혼내지 마라라고 해석하고 혹은 그렇게 변질되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무섭게 따끔하게 혼내지 않는 우려를 범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타인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거나 욕을 썼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거나 학원을 빼먹었거나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따끔하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혼내고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강아 학원은 가야지. 학원을 안 가면 안 돼. 안 가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내일부터는 꼭 학원은 가자 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엄마 허락도 없이 학원을 몰래 빼먹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다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그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물론 단박에 아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할 건데요. 반복해서 할 때마다 무섭게 어른스럽게 단호하게 아이를 훈육하셔야 합니다. 엄마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참 잘 쓰는데요. 내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아이가 잘못했을 때조차 다정하고 인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정하고 인자하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여지를 느낍니다. 여지가 뭐냐면 또 해도 되겠구나 하는 여지. 엄마가 많이 화가 난 건 아니구나 하는 여지. 이 정도는 좀 해도 많이 안 혼나네. 요 정도는 엄마한테 혼나고 또 해야지 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할 때는 엄마가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지 없이 엄마가 정말로 무섭고 단호하게 한다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하신다면 아이가 뭐 무서워서라도 다시 그 반복된 행동을 안 하겠지요. 물론 큰 아이들은 조금 예외입니다만 영유아기 초등 저학년 혹은 더 나아가서 초등 시기까지는 엄마를 좀 무서워하니까요. 그렇게 엄마를 무서워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정말로 따끔하게 혼내시고 다시 재발되지 않을 만큼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죠. 정말로 무섭고 단호하게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게, 그 여지 1도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게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학원 가는 것들, 숙제하는 것들, 시험 기간에 1, 2주 전에 공부하는 것들, 해야 되는 학습지를 하는 것들, 핸드폰 시간을 지키는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굵직굵직한 규칙들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좀 잔잔바리들은 혹은 당신이 좀 봐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유하게, 조금은 너른 마음으로 폭탄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이것들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좀 분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계가 없이 하루에 아이가 해야 되는 10가지, 20가지 모든 일들에 거의 같은 텐션으로, 같은 솔톤으로 계속 말을 쏟아 부으시니 아이는 그게 크게 통제와 규칙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엄마의 영양가 없는 잔소리로 흘려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엄마의 텐션은 계속 올라가고 아이는 엄마의 그 텐션만큼 계속 그 반항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다 큰 중학생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정말 영유아기 초등 시기 이 13년에 딱 정해진 규칙, 그리고 좀 유하게 봐줄 것들, 이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그것을 잘 조율하면서 오셔야지 이 무서운 사춘기를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규칙들을 정해라. 그거는 절대 엄마가 봐주지도 말고 여지도 주지 마라. 진짜 무섭고 단호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해라. 그렇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잔소리를 줄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자애롭게 말하되 엄마의 권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무서운 권위와 자애로운 다정함이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혼낼 때 혼내고 사랑 줄 때 사랑 줘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